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김지혜입니다. 앞에 백민영 교수님의 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에 이어서 암성 통증 관리 중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의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자이네콜로지 캔서 페이션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페인의 종류 및 그에 따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 및 어주번트 아날제식스의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성 통증을 자이네콜로지 캔서 환자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 등으로 인한 종양의 직접 침습에 의한 통각 수용체의 자극이나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 바울 옵스트럭션, 유레터리 옵스트럭션 등에 따른 할로우 비스커스 옵스트럭션에 의한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치료로 인한 통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파크리탁셀 사용으로 인한 케모세라피 인듀스드 페리페럴 뉴로패시,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시스타이티스, 엔테라이티스, 림파데마로 인한 통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암성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표적으로 WHO 아날제식 레더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mild to moderate pain에서 non-opioid 아날제식스를 사용하고 필요시 어주번트 아날제식스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 역시 오피오이드 나이브 환자에서 마일드 페인에서는 논 오피오이드 및 어주번트 아날제식스를 퍼스트 라인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오피오이드 톨러런트 페이션트에서도 마일드 페인에서는 오피오이드의 사용을 가능하다면 줄이고 논 오피오이드 및 어주번트 세라피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오피오이드 메디케이션은 마일드 페인 외에도 모더레이트 페인 이상에서는 오피오이드 제제의 보완 약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의 사용을 자이네콜로지 캔서 페이션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 캔서 릴레이티드 페인의 경우 튜머로 인한 통증 등의 증상 발생 시 엔세이드, 어주먼트 메디케이션을 사용해서 증상 조절이 필요하고 수술과 관련한 급성 통증의 경우 오피오이드 제제의 사용보다는 논오피오이드 제제의 사용을 늘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항암 치료 관련 통증의 경우 파크리탁셀로 인한 CIPN, 케모세라피 인듀스드 페리페럴 뉴로패시의 빈도가 높으므로 통증의 조기 모니터링 및 SNRI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항암치료 후 GCF 사용으로 인한 통증은 엔세이드의 사용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성 통증의 환자의 경우 환자 개개인에 맞춘 통증 치료가 중요하며 오피오이드의 단독 사용보다는 어주번트 혹은 논오피오이드 제제의 병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암성 통증에서의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는 오피오이드 리셉터에 작용하지 않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어주번트 아날제식스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는 크게 파라세타몰, 아스타아미노펜 제제와 이부프로펜, 케토롤락 등의 엔세이드 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암성 통증 관리의 시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상적 사용을 위해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태블렛, IV, 서포지토리 제제가 있으며 암성 통증에서는 650mg을 4시간마다 사용하거나 500에서 1000mg을 6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가용량은 4g이지만 간독성 등을 고려하여 만성적인 사용 시에는 하루 3g 이하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엔세이드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셀레콕시브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사용 시장 용량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카디악 톡시시티가 있으므로 심혈관계 질환자에서는 사용이 보류되고 신독성 및 블리딩 디스오더, 펩틱 얼서 디지즈의 부작용이 있어 관련 질환자는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이부프로펜은 리날 톡시시티로 인해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 병용 시에 더 주의해야 하고 케토롤락 주사제의 경우에는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최대 5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있는 암 환자 중 엔세이드 사용을 위해서는 토피칼 엔세이드 역시 고려할 수 있는데 디크로페낙 젤, 패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의 사용을 위해서는 혈압, 신기능 및 간기능, 그리고 혈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통증 조절을 위해서 2개의 엔세이드가 연속적으로 2종류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엔세이드가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었지만 그 독성 및 합병증으로 인해 제한이 있는 경우,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종류의 엔세이드 사용을 시도하고 전신 치료에 제약이 있다면 토피칼 제제를 사용을 고려하고 신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엔세이드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의 사용상의 주의점을 부작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고위험 환자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아스피린 사용이 아스피린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각각의 약제를 따로 복용할 것을 권유해야 합니다. 와파린, 헤파린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셀레콕시브 혹은 토피칼 엔세이드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부인종양 환자의 경우 시스플라틴 베이스드 케모세라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의 경우 신독성 발생 고위험 환자로 간주하고 신중한 모니터링하에 사용해야 하며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신기능 저하 시에는 즉시 엔세이드의 사용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관계 부작용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므로 예방적으로 미스프로스톨 및 PPI의 병용을 고려하고 GI 트랙 얼서 및 헤모리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엔세이드를 중단해야 합니다. 앞에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고 익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WHO 캔서 매니지먼트 레더를 살펴보면 매 단계마다 어주번트 아날제식스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주번트 아날제식스는 오피오이드 제제와 병용 시 통증 조절에 이득이 있음을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주번트 아날제식스의 종류를 나누면 크게 3종류를 볼 수 있는데 CIPN 등 유로페시페인에 사용하는 약물과 뼈저리로 인한 통증에 사용하는 약물, 마리그넌트 바울 옵스트럭션에 사용하는 약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자이네콜로지 캔서 페이션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주번트 아날제식스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캔서 페인의 조절을 위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HO에서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서 캔서 페인을 조절하는데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Quality Evidence를 제시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뉴로패틱 페인, 본 페인, 바울 옵스트럭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튜머 티슈 이데마를 적게 하기 위해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효과가 적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추천되고 가능한 짧은 기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에는 덱사메타손, 메틸프레드니손, 그리고 프레드니손 등이 있으며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아침 한 번 투여할 것을 보통 권고하지만 증상에 따라 말리그넌트 바울 옵스트럭션 환자에서는 하루에 2~3회 투여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말리그넌트 바울 옵스트럭션으로 인한 통증 및 팽만감, 구역 등의 증상에는 글루코콜티코이드와 함께 하이오신 컴파운드, 즉 부스코판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인 옥트리오타이드도 저용량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자이네콜로지 캔서에서 본 메탄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전이 환자의 50% 정도가 럼바스파인 및 골반에 전이되기 때문에 뼈저리로 인한 골반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뼈전이 환자에게 WHO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할 것을 스트롱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으며
본 메타로 인한 통증 감소와 함께 본의 리졸션의 증가를 막아서 패솔로직 프랙처,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 등의 스켈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를 감소시킵니다. 주로 IV 제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보다는 고용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도 뼈전이 환자에게 스켈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립선암 및 유방암의 골전이에서 급여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캔서 환자의 뉴로패틱 페인에 대한 어주번트, 아날제직스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캔서 릴레이티드 뉴로패틱 페인의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는 안티디프레센트, 안티컨벌선트 약물입니다. 오피오이드만으로 페인 컨트롤이 어려운 환자에서 병용이 가능하며 해당 약물은 뉴로패틱 페인의 발생 원인, 기전에 따라서 환자 개개인에 대한 반응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약제에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약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래 약물이 가지고 있는 디프레센트, 세다티브 효과가 있으므로 환자의 현재 질병 호소 및 증상 등을 고려해서 처방해야 합니다. 또한 암성 통증에 사용할 경우 맥시멈 도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부작용이 없다면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티디프레센트 약물에는 TCA와 SNRI가 있습니다. 입마름, 변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부인암 환자에서 널리 사용하는 SNRI에는 줄룩세틴이 있습니다. 줄룩세틴은 ASCO CIPN Prevention and Treatment Management 가이드라인에서 유일하게 Moderate Recommendation으로 권고하는 약제입니다. CIPN 환자에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며 하루 20에서 30mg으로 사용하여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60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TCA에는 아미트릴틸린이 있으며 하루 10에서 25mg으로 시작해서 5에서 7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량해 100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데이션 효과로 인해서 자기 전에 복용을 권장합니다. 안티컨펄선트 메디케이션에는 가바펜틴이 있으며 가바펜틴은 파크리탁셀로 인한 CIPN의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암의 전이로 인한 뼈 통증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우리가 뼈전이에서도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바펜틴은 수면장애 및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서 CIPN 환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가발린도 사용할 수 있고 첫 시작 용량은 75mg으로 시작해서 역시 매 3일마다 50에서 100%의 용량을 증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주번트 아나제익스 외에도 멜라토닌, 코티아핀, 케타민 크림과 같은 토피칼 에이전트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환자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코티아핀을 아스피레이션의 위험이 없는 전제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케타민 크림 등의 토피칼 에이전트도 CIPN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직스는 경한 암성 통증 환자에서는 통증 관리의 시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더레이트 페인 이상에서는 오피오이드 제제의 보완약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주번트 아날제직스는 오피오이드 제제와 병용 시 통증 조절에 이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통증의 매 단계별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주번트 아날제틱스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는 WHO의 스트롱 레코멘데이션 약물이고 바울 옵스트럭션, 본 페인 등 다양한 통증의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또한 뼈전이로 인한 통증에 스트롱 레코멘데이션 되고 줄록세틴은 CIPN 환자에서 아스코에서 모더레이트 레코멘데이션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암성 통증 관리 중 논오피오이드 아날제직스의 사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